네,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먼저 필기노트 2쪽입니다. 필기노트 2쪽에 우리 역사의 시작, 선사시대 전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표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타이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도구와 경제로 보는 시기 구분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도구와 경제로 시기를 구분한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한국사 공부하고 계십니까? 다른 과목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교육적인 목적,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소방 공무원이 되어서 사회에 공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안정성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당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경제적인 동물로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선사시대에는 오죽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죠, 그냥 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과성을 부여하기에 용이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당시의 경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구와 경제를 묶어가지고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 구석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를, 근데 제가 구석기 대 신석기 이렇게 적어놨죠. 구석기하고 신석기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답지에 구석기를 물어보면 오답지에 헷갈리는 질문은 신석기고, 신석기를 물어보면 구석기나 청동기가 헷갈린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구석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석기는 우리 민족의 기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었죠. 우리 민족의 형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원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아직 빙하가 덜 녹았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추운 시기예요. 이 시기가, 구석기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인데 이 숫자는 최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70만 년 일단 들어봐 두시고요. 수십만 년 전에 굉장히 빙하가 녹지 않았기 때문에 추운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동해, 남해, 서해 중에서 지금 수심이 가장 얕은 곳이 어딜까요? 갯벌이 많고 바로 서해죠. 서해, 황해.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빙하가 녹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얕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육지입니다. 남해, 동해도 상당 부분 육지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살던,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묻혔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묻혔는지 알게 뭐야?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동 생활을 했는데 여기가 육지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놈들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구석기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이동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라요. 짐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해를 좀 도와볼까요? 구석기가 왜 짐승인지. 자, 물론 신석기도 그렇지만 구석기는 특히나도 모계중심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왜 모계중심 사회가 형성됐었느냐? 당시 이제 힘의 논리에 따르면 남성중심 사회였을 텐데 왜 모계중심 사회였었느냐? 당시는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번식 활동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식을 낳았었던 어머니는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핏줄이 정확한 이 엄마를 중심으로 모계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짐승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석기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언제 형성이 되었었던가? 신석기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고조선이 형성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 신석기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시기는 70만 년 전이었었고요. 요거 가지고 오답 처리하는 문제도 요즘엔 참기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도구와
경제로 시기를 구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도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들이 돌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치다가 탁 피했는데 그것이 쪼개지는 것을 보고 이거 날카로운 이빨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짐승이지만 시간이 길어요. 70만 년에 한 명만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들고 사냥에 나서기도 했었고, 그 사냥에 성공해서 그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고기를 다져가지고 요리를 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것이 뗀석기라는 겁니다. 뗀석기. 떼서 썼다, 뗀석기. 굉장히 투박하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굉장히 투박한 이러한 주먹도끼류의 뗀석기가 있었다. 사진 봐두셔야 됩니다. 딱 봐도 뗀석기예요. 딱 봐도 뗀석기. 그런데 70만 년 동안 하나의 도구만 썼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또는 석기 제작 수법에 따라서 먼저 구석기 전기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딱 깨졌다. 운 좋으면은 하나 얻는 거예요. 저런 주먹도끼 같은 거. 그래서 전기는 하나의 도구로, 이게 맥가이버 칼이에요. 하나의 도구로 모든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를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 대표적으로 주먹도끼 있죠? 주먹도끼. 이거 갖다가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하고 가죽도 뺏기고 피도 묻어있고 털도 묻어있고 아우 더러워. 구석기 중기 때는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도구로. 됐나요? 그래서 긁는 거, 미는 거,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었다. 그리고 제작하는 수법은 그냥 이건 복불복이에요. 딱 깨졌다. 안 깨졌네. 또 다른 돌을 깹니다. 안 깨졌네. 또 다른 돌을 깹니다. 이딴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중기 때가 되면은 여러 용도의 도구가 생겨났었죠. 그래서 격지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돼요. 격지가 뭐냐면 격지는 그냥 파편을 격지라고 한다. 파편. 큰 돌 하나 깼어요. 둥글게 깨진 게 있을 거고 날카롭게 깨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둥글게 깨진 거는 이거 할까 밀개로 써야지. 가늘게 날카롭게 깨진 거는 이건 자르개로 써야지. 이렇게 조금 머리가 상승하게 되었었다. 됐나요? 그다음 구석기 후기가 되면요. 후기가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깨트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돌날 격지를 제작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동일한 형태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한다. 구석기 중기는요 그냥 복불복 깨지는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 두 번째는요 딱 깨진 거 보고 이거는 요런 용도, 이건 요런 용도 이렇게 썼더라. 세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깨트려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구석기 중에서 가장 세련된 형태, 후기 때 나타났었던 것이 바로 승배지르개예요. 승배지르개, 승배지르개라고도 하는 요게 뭐냐면 요거 승배지르개. 이거 딱 봐도 뗀석기죠? 뗀석기. 근데 승배가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여기가 승배 부분이에요. 이음도구라는 거예요. 뭔가를 연결해서 쓰게 되어 있죠? 여기에 꼬챙이를 끼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처럼 사용했었던 것이 바로 승배입니다. 승배지르개. 그리고 경제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짐승들이 뭐 농사 지을 줄 알겠어요? 못합니다. 짐승들이기 때문에 채집경제예요. 채집경제. 물론 사냥도 하긴 했었지만 사냥은 로또입니다. 왜요? 빙하가 아직 덜 녹았다 그랬죠? 추운 지역에서 사는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은 애들입니다. 북극곰 같은 애들. 그래 등치 큰 애들이에요. 우리가 사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냥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공 한번 했다고만 하면 한 달 동안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사냥이 굉장히 힘들었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사냥은 뭐였을까요? 육지 짐승들도 사냥을 했겠지만 가장 만만한 거 물고기. 물고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요, 안 움직이는 단백질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단백질 누굽니까? 바로 조개, 따개비 이런 애들을 따서 먹었었다. 그래서 어로 활동이 주를 이뤘었다. 사냥에는. 됐나요? 농사는 지었다 안 지었다? 농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 따먹고 조개 다 따먹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동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사회에서 살펴보시면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채집경제였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제일 만만한 게 동굴이에요. 동굴. 그 다음에 사냥을 하는데 뭘 많이 먹었었다? 어로활동.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강가나 바닷가에 막 지은 막집을 짓고 살아요. 그냥 비탈에 이렇게 비만 피할 정도, 이슬만 피할 정도의 막 지은 집. 며칠 자다가 그냥 떠나버려도 별 아쉽지 않은 그런 집들을 짓고 살았었다. 됐나요? 이동 생활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채집 경제를 하면 잉여산물이 있을까요? 잉여산물이라는 것은 먹고 남는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잉여산물이 없어요. 잉여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재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도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회는 평등사회다. 계급 없어요. 됐습니까? 평등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를 구분하는 그 유물 중에서 이 토기를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보거든요. 근데 이 토기는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저장하거나 조리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었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만한 일정한 형태의 토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할게요. 채집경제였기 때문에 저장이나 조리할 게 없어서 토기를 공부할 만한 것이 없다. 구석기 토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형태를, 빗살무늬 같은 그런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공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토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한번 살펴볼까요? 예술신앙에서 살펴보시면은 새해 소원 비셨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바르는 새해 소원 1위가 좀 씁쓸하게도 로또 1등입니다. 로또 1등. 당시 구석기 사람들도 뭘 원했을까요? 로또를 원했다. 그 로또라는 것은 뭡니까? 참고로 고래 있죠, 고래. 고래 사냥에 성공을 했겠어요, 여기서? 못합니다. 그런데 고래가 죽어가지고 떠내려왔는데 운 좋게 덜 부패했어요. 여러분 홍어 삭힌 거 먹잖아요. 해양생물은 바닷물에 천연 염장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냥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왔었던 고래를 득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인 300명 분량, 300명가량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공급이 된답니다. 엄청난 로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원했었다. 사냥을 기원했었다. 사냥을 기원했었다. 그 단양 수양계나 아니면 공주 석장리에 이러한 사냥을 기원했었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그 시기가 바로 이 구석기더라. 사냥기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구석기는, 이 구석기 신앙 예술은 다 사냥을 기원하는 거예요.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동굴벽화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림 그려놔요. 소를 그려놓습니다. 그곳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뾰족한 걸로 팍팍 찍힌 자국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림 그려놓고 내가 얘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다음에 근데 겁이 나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순배찌르개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가 쿡쿡 자국이 쿡쿡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을 기원했더라. 그 다음 이 짐승 같은 놈들도요. 짐승 같은 놈들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었나 봐요.
적어도 내 자식이, 적어도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버려놓으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으니까 그건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 옆에 자 흥이 그 옆에 뭐가 뿌려져 있었느냐? 꽃가루가 뿌려져 있더라. 흥수아이 무덤이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이것을 발견했었던 인물의 이름이 이제 김흥수 씨라서 그 아이 무덤, 5세가량의 아이 무덤을 흥수아이라고 명칭을 지었었던 거예요. 제가 발견했으면 이 아이 무덤이 준수아이 무덤이겠죠? 아, 그럼 선전할 때 좋았을 텐데요. 준수아이 무덤 들어보셨죠? 임준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요. 자, 흥수아이 무덤입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다? 꽃가루가 뿌려져 있더라. 이 꽃가루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이 짐승 같은 구석기 사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더라. 생각하고 있었더라. 사후세계. 자, 그리고 오른쪽에 표의 오른쪽 날개를 보면 여러 구석기 유적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석기 유적지들이. 이게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소방 한국사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노파심에 몇 가지 핵심되는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구석기 유적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굴이 나오면 뭐 청원 두루봉 동굴이나 이런 동굴이 나오면 구석기 유적지다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남한에서 최초로 출토되었었던, 최초로 발굴되었었던 구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초로 발굴되었었던 구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공주 석장리와 웅기 굴포리거든요. 우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석장리 웅기 굴포리 합쳐서 그냥 석굴로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최초, 북한 최초는 석굴이다. 왜요? 구석기는 동굴이니까 그냥 이거 석굴로 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발굴이 어디서 일어났었느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되었었던 이 애슐리안 주목도끼라는 것이 있어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애슐리안 주목도끼라는 주목도끼계의 명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빻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이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애슐리안 주목도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비우스의 띠 할 때 메비우스 말고요. 역사학자, 고고학자인 메비우스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서구 우월주의자인데 이 메비우스라는 놈이 하나의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서구는 동양보다 앞선다. 언제부터? 구석기 때부터. 그 근거로 들었었던 것이 이 애슐리안 지역에서 발굴됐었던 주목도끼계의 명품 애슐리안 주목도끼입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선 나왔었지만 아시아 일대에선 나오지를 않았어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해방 이후까지 한국, 중국, 일본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애슐리안 주목도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미군 병사 그웬이라는 인물이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경기도 연천 옆에 한탄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강가를 거닐고 이제 차 한잔 하려고 캠핑용품 가지고 갔던 거 이제 돌을 모아놓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미군 병사의 입대 전의 전공이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사진기로 사진 탁 찍어가지고 교수한테 보냈죠. 그때 미국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걸 뭐라고 했었느냐? 애슐리안 주목도끼. 그래서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애슐리안 주목도끼가 발굴됐었던 지역이 연천 전곡리 무덤입니다. 주목도끼. 그래서 그 메비우스라는 놈이 이야기했었던 구석기 때부터 서양이 더 앞섰다라는 헛소리는 쏙 들어가게 됐었다. 연천 전곡리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 단양 수양계 같은 곳에서 이 사냥을 기원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나머지는 보세요.
상원 거문모로 동굴, 제첨 전말 동굴, 동굴 나오면은 이 구석기 유적지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흥수아인 무덤이 나왔었죠?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흥수아인 무덤이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의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흑요석이라는 것이 나와요. 흑요석이 등장을 하면 요거는 일본과의 교역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나왔었던 이 흑요석이 우리나라에서 발굴되었었다. 이거는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성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제외하고는 좀 빼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노파심에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구석기 유적지는 좀 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동굴이다, 제첨 전말 동굴이다, 상원 거문모로 동굴이다, 동굴 나오면, 청원 두루봉 동굴이다 나오면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 남한 최초, 북한 최초, 공주 석장리 웅기 굴포리. 여러분들의 유일한 무기는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객관식. 그러니까 석굴로 외워놓으세요. 석굴. 석장리 굴포리. 석굴. 이 구석기 유적이다.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는 의미 있죠? 한탄강가에서 이제 애슐리안 주먹도끼라는 세련된 주먹도끼가 등장했었다. 그 다음 흑요석은 일본 거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밑에 보면 중석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중석기. 이 중석기는 아까 구석기가 빙하가 덜 녹았었죠? 그런데 이 중석기 시기는 해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빙하가 녹는 시기입니다. 해빙기, 간빙기. 그래서 따뜻해졌어요. 살기 좋다. 우리만 살기 좋은 게 아닙니다. 피하 지방이 적은 작은 들짐승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뜻해져서 작아요. 만만한데 사냥해볼까? 대신에 얘는 빨라. 작고 날랜 짐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다. 그럼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을 쏘거나 창으로 멀리서 찔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살촉이나 아니면 창촉으로 사용됐었던 끝에 붙이는 자잘한 석기, 잔석기가 등장했더라. 활이나 창 끝에 붙이는 자잘한 석기. 아마도 이게 지금 굉장히 매끄럽죠? 아마도 아까 봤었던 이 승배지르개의 세련된 형태가 바로 이 잔석기 같아요. 이해되나요? 이 잔석기가 등장하는 이 시기가 바로 중석기 시기입니다. 언제?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존재했었던 중석기고요. 이제 신석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타이틀은 도구와 경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와 경제, 그리고 구석기와 신석기는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딱 봐도 신석기는 신상이에요. 신상. 세련된 돌을 사용했었다. 신석기. 세련된 돌을 사용했었다. 먼저 이 시기가 1만 년 전입니다. 그러면 요건 뭐하고 같다는 얘기냐? 지금이 2000년대죠? 2000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면 BC로 따지면 몇 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BC로 따지면 8000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같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2000년이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0년이니까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00년이죠? 2019년이지만 그냥 2000년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BC 800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만 년 전이에요? 1만 년 전이다. 그래서 1만 년 전과 BC 8000년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도구와 경제로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저 무식한 구석기 놈들. 그걸 왜 이렇게 떼고 앉았냐? 갈아서 마모시켜서 쓰면 될 것을 옛날 구석기 시기에는요 너무 속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개면은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구석기 때, 신석기 때는 이걸 안 거예요. 속도보다 옳은 방향이 중요하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는 갈아서 썼던
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석기. 그리고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석기들이 다 농기고요. 돌삽, 돌보습, 돌낫 뭐 이런 식입니다. 돌낫, 돌보습, 농경 굴지구, 갈판과 갈돌도 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생겼어요. 이 갈판과 갈돌입니다. 돌날이고요. 돌낫, 돌보습, 쟁기 같은 거 돌로 만들었었던 농기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농사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논농사, 이 벼농사 짓는 곳 보셨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물로 잠겨있죠. 물에 잠겨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벼농사 짓기 그렇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에요. 왜? 강수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벼농사 지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여름 한철에 이제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쏟아졌었던 그 강수량을, 그 물을, 비를 가둬놓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저수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농경은 밭농사 중심입니다. 조, 피, 수수 등 밭작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벼농사는 짓지 못했다. 조피수수는요, 수확량이 많지 않습니다.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수확량이 많지 않아요. 수확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수확량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유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평등사회다. 그렇지만 농사를 지었으면 씨를 뿌려놨습니다. 씨 뿌려놨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딴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잖아요. 씨 뿌려놨는데. 그래서 정착생활이 시작됐더라. 이제 집다운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다운 집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피수수 농사 지어가지고는 이거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전히 주된 식량은 뭐였었다? 어로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정착을 어디에 했겠어요? 아직도 이 밭 옆에다가 정착했겠어요? 아니죠. 그럼 어디다가 정착했겠어요? 바로 강가나 여전히 바닷가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는 집다운 집, 움집이라는 집을 짓게 되었었더라. 이 움집의 형태는요, 이 청동기와 비교를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토기를 공부를 우리가 할 때가 왔군요.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도구로 사용됐었다.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조리도 많이 해 먹었었겠죠. 그리고 저장하는 수단으로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했었느냐? 내년에 농사 지을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 씨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장소가 필요했었더라. 그것이 바로 토기입니다. 대표적인 토기로 빗살무늬가 들어가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요. 또 무늬 토기에서 아빗무늬라 그래서 눌려찍기. 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눌려서 돌려가면서 찍어놨었던 아빗문 토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이 매끄러운 토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민무늬 토기, 심플리티 토기는 언제 유행을 했었던 거냐? 이건 청동기 때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석기 때 유행했던 민무늬는 뭐다? 좀 심플한 척하지만 아직은 조금 투박스러워요. 그래서 민무늬인 척하지만 시기가 좀 이르다. 이른 민무늬는 신석기입니다. 민무늬는 청동기, 이른 민무늬는 신석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무늬를 전면에 이제 한 번 덧대었었던 덧무늬 토기도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무늬 토기가 많았었네요. 빗살 무늬. 이거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아빗문, 눌려찍기, 그 다음에 덧무늬, 무늬를 덧대었다. 이러한 토기들 플러스 시기가 이른 민무늬가 등장을 했었더라. 다양한 토기가 있었죠. 대표적인 토기 형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토기인데요. 바로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닥이 뾰족한 것을 뭐라고 유추하느냐? 지금 집을 어디에 짓고 살았었어요?
강가나 바닷가에 짓고 살았었죠. 그 강가나 바닷가에 아주 고운 모래사장에 푹 박아놓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뾰족하게 만들어 놓았다. 되나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추론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빗살무늬를 내놓은 것도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토기를 구울 때 덜 깨지라고 이걸 새겨놨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타임머신 타고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굴에도 빗살, 옷에도 빗살, 토기에도 빗살. 이쁘잖아. 그냥 단순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기를 굽는 과정 속에서 깨지지 않으라고. 민무늬 토기인데요. 무늬가 없는데 조금 투박스럽습니다. 그러한 토기들이 등장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고요. 그 다음 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보느냐. 어로 활동이 많았다. 여기서 집중을 한번 해보시죠. 어로 활동이 많았다. 어로 활동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낚시로 물고기 잡겠어요? 이게 재미로 잡는 거고.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지겠죠. 투망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그물을 제작했었다. 혹은 옷감을 제작했었다. 그걸 위해서 가락바퀴와 뼈 도구가 필요합니다. 뼈바늘. 이걸 통해서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했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화살표를 잘 해놓으셔야지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술신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또한 조상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상님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님이 왜 감사합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단순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기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교적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명절 때 절하라 그러니까 절하는 거고 세뱃돈 주시니까 절하는 거고. 그런데 신석기 때는 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그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고마우신 분 숭상할 수밖에 없죠. 농사 짓는 방법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할아버지한테요. 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요. 신앙이 생겨나는 이유는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연 상태에서 벼락 쳐가지고 갑자기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벼락님 저한텐 치지 마세요. 벼락에도 영혼이 있다. 응? 태양에도 영혼이 있다. 비에도 영혼이 있다. 각종 모든 대상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라는 애니미즘, anything입니다. anything, 애니미즘이 존재되어 있었더라. 애니미즘은 정령 숭배입니다.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바로 동물 그리고 식물입니다. 동식물을 특히 숭상하는 토테미즘이 생겨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하늘과 신의 매개자가 있어요. 신께서 오셨다. 그분께서 오셨다. 그 하늘과 신의 매개자를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 이게 뭐냐? 무입니다. 무당할 때 당은 그냥 당이에요. 당은 한글 표현입니다. 당. 이 무당을 이렇게 씁니다. 무당. 이것을 서구에서는 샤먼이라고 불러요. 샤머니즘. 이것은 주술사, 매개자, 신의 연결자를 우리가 숭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샤먼이라고 하는데 주술사를, 이 샤먼들은 그냥 다니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사실 신내림 받았어요. 믿기십니까? 안 믿겠죠. 누가 봐도 그냥 뭐 선생 아니에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아니면 회사원 아니에요? 그냥 뭐 출판사 뭐 다니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딱 봐도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당시 무당들이 그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론을 해보니까 뭘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지? 대왕 조개 껍데기 가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따만 해요. 이걸 누가 쓰고 다녔지 생각해봤더니 이 샤먼들이 이거 쓰고 다니지 않았을까? 샤먼들이 치렁치렁 치레거리, 귀걸이 이거 뼈 조각 같은 거 귀 늘려 들어가지고 이건 누가 일반 사람들이 이거 쓰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샤먼들이 쓰지 않았을까로 연결을 하시면
대왕 조개 껍데기 가면과 칠해거리라는 장신구도 우리가 신석기대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신석기 주요 유적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살펴볼 건데요. 황해도에 있는 봉산지탐리가 있어요. 황해도 봉산지탐리에서 뭐가 나왔었느냐? 탄화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미자를 그냥 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미는 미곡, 곡식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화미는 지금은 밥 지어서 먹죠. 당시에는 좁쌀 같은 거 그냥 불에 그을려서 먹었어요. 그을린 좁쌀이에요, 좁쌀. 조입니다, 조. 그래서 농사가 시작됐구나. 신석기구나. 그리고 신석기 때 유명한 곳은요. 지금 대도시예요, 지금 대도시. 어디?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도시 어디입니까? 서울. 그 다음 어디입니까? 부산. 그 다음 어디입니까? 북한에서 제일 큰 도시? 평양. 이런 지금의 대도시가 언제부터 사람들 많이 살았던 곳이냐? 신석기 때부터 많이 살던 곳이에요. 서울.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암사동에 이 움집 유적지가 있어요. 움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움집터. 그 다음에 부산의 해안가죠. 동삼동에 자, 부산 바닷가입니다. 해안가에 왜 살았다고요? 조개 따먹습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 무덤이 있어요. 폐총이 있어요. 폐총. 조개 껍데기 무덤. 그리고 평양에도 이 유적지가 남아 있었고요. 됐나요? 자, 계속해서 요 두 군데, 이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중석기 시대까지 한번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겠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계속해서 청동기와 철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라는 도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속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청동이라는 금속은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에요. 구리 플러스 주석을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 구리 전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굳지 못합니다. 무른 금속이에요. 그러면 귀하고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사용을 했겠습니까? 농사 지을 때 썼겠어요? 이 귀하고 단단하지도 않은데요? 아니죠. 그래서 도구에서 청동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건 주로 누가 사용을 했었다? 지배층에서 사용을 했었더라. 지배층에서 사용했었던 청동검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청동방울, 청동거울 같은 거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누가 썼을까요? 제사장이 주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쓸 수 있었겠죠. 청동검, 청동방울, 거울. 거울은요, 얼굴 보는 용도가 아닙니다. 제가 연설을 합니다. 야, 이렇게 뭐였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는데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놈들 뭐예요? 태양빛 반사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눈부셔. 너 태양을 무서운지 알지? 태양신을 숭배하지? 나는 그런 태양을 움직인다. 이러한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동방울도요. 달랑달랑 나는 하늘에 천지에 벼락 소리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배층이나 제사장이 주로 사용했었던 청동기. 그러면 농기구는 여전히 뭘 썼을까요? 갑자기 뗀석기 쓸 수는 없잖아요. 간석기를 사용했었다. 그 농기구 간석기가 뭐다? 바로 반달 돌칼로 대표되는 그러한 간석기를 사용했었더라. 됐습니까? 반달 돌칼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농기구들 청동기 시대에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청동칼, 이건 누가 사용했었다? 주로 지배층에서 사용했었다. 그 다음 반달 돌칼, 구멍 똥똥 뚫려있는 이 반달 돌칼을 농기구로 썼었다. 이 구멍 두 개의 용도는 뭘까요? 여러분, 반달 돌칼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농사 그 기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들고 있다가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핸드폰 액정만 깨져도 장난 아닌데 짜증나는 것이 이거 깨지면 그냥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끈 묶어서 손에다가 보호장치를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을까? 응? 이렇게 잡아서 베고 놔도 여기 붙어있다. 그런 용도의 이 반달돌칼 구멍 2개입니다. 그리고 이 청동검,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청동기 때 사용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경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더라. 벼농사. 여러분, 벼를 왜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지 아세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면적에다가 조피 수수 농사 짓는 것보다 벼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 5배 이상의 수확량이 담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똑같은 면적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이걸 당연히 주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벼농사가 시작되면 잉여 산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남는 작물이 생겨요.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사유재산이 됩니다. 나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재산이 남아있는데 누군가는 벼농사 지을 기술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밥 좀 주쇼. 밥 좀 줘, 준수야.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준수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밥 좀 달라니까. 달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밥 좀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생산수단, 그 기술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빈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빈부격차에 따라서 나한테 밥 얻어먹은 놈들은, 나한테 밥 얻어먹을 놈들은 나한테 존댓말 쓰고 깍듯하게 모셔야 되더라.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계급사회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 무리 가운데서 짱이 등장했다. 군장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 고조선이 등장하게 되었었던 거지요. 그래서 고조선은 언제 등장한 국가다? 바로 청동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한번 살펴보시죠. 주거. 벼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로 활동이 주가 아닙니다. 응? 농사가 더 주예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와야 될까요? 강가 옆에 비린내나 이제 낮은 언덕 구릉지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릉.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체득을 하는 거예요. 야, 등 뒤에 산이 있으면 땔감 먹기 좋더라. 산 있는 곳. 앞에 물이 있으면 물고기 잡기도 쉽고 농사 짓기도 좋더라. 배산임수라는 지형에서 살게 되더라. 근데 이 배산임수는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학문하고 관계가 없어요. 풍수지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뭔 말이냐? 풍수지리라는 학문에 따라 가지고 배산임수 지역을 차지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좋은 데 가서 살다 보니까 배산임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배산임수 지역에 살기 좋기 때문에 이게 학문으로 나온 것이 풍수지리예요. 나중에. 그 다음 환호가 등장을 하는데 환호가 뭐냐? 화는 둥글다. 호는 물이에요. 호수. 둥글다 물, 이게 뭐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집집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외침이 있으면 다른 놈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길을 뚫어가지고 둥글게 이제 물길, 수로를 파놓기 시작해요.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환호는 이 방어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둥글게 물을 이렇게 둘러싸 놨었던 방어시설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신석기 때는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 짓고 살았었죠. 여기서는 이제 구릉지대로 올라왔었다. 움집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움집터. 신석기 움집 봅시다. 신석기 움집. 위치는 일단 신석기는 강가나 바닷가였어요. 왜 강가나 바닷가였습니까? 어로 활동이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청동기 때는요, 구릉지대로 올라옵니다. 왜? 벼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응? 그리고요,
여러분 집 구해보셨나요 혹시? 처음에 집 구하러 가면은 부동산 아주머니 아니면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느냐? 저 보일러 잘 됩니까? 보일러 틀어보고 따뜻한 물 잘 나오는지 봐요. 제일 중요한 거 신석기 때 처음 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한 거예요. 보온이 제일 중요하다. 청동기 움집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죠? 그럼 뭐라 그러냐? 저 아저씨 좀 넓은 방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따뜻한 게 최고인데 나중에는 활동 공간이 가장 중요하더라. 됐나요? 그러면 따뜻하기 위해서는 땅 파고 들어가면 되겠죠? 반지하. 그리고 따뜻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둥글게 한 다음에 화덕을 가운데 넣어놨어요. 그러면 가장 열 전도가 잘 되겠죠? 둥글게 한 다음에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으면 모닥불 피우면 안 되겠죠? 화덕을 피운다. 됐나요? 그러면 저장 구덩이가 이 신석기 때 뭐 빗살무늬 톡이나 아니면 간석기 같은 거 저장하는 이 저장 구덩이가 집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열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저장 구덩이가 집 안에 있거나 아니면 문 바로 옆에 있다. 그 유적 터는 바로 이겁니다. 계단 2개 정도 반지하로 내려가서 둥근 바닥에 가운데 화덕이 있더라. 이것이 신석기 움집입니다. 반면 활동공간 중시했었던 청동기 때는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신 그 공간, 지금 이 강의실 여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직사각형 형태죠. 왜? 직사각형 형태가 가장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였었고 화덕이 가운데 있으면 공간이 제약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벽면으로 화덕을 옮겼었다. 그 다음에 저장 구덩이도 집 안에 있으면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따로 설치했었고 마을 단위의 공동 작업장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환호 유적이 등장했었고요. 됐습니까? 이것이 신석기와 청동기의 움집터 비교입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기 보시죠. 토기. 첫 번째 있는 덧띠 색인무늬 토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덧띠 색인무늬 토기는 넘어가시고요. 이 토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렸죠? 심플리티, 민무늬 토기는 이 청동기 때 특산품이다. 그 다음 고조선 있죠? 고조선에서 많이 제작됐었던 토기가 있어요. 무슨 토기냐? 북한에 마을이 있습니다. 미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처음 출토됐었던 토기라 그래서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고조선의 마을 이름이 미송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송리라는 고조선의 마을에서 만들어졌었던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가 있었다. 그리고 붉은 점토를 활용한 이 붉은 간토기라는 토기가 등장하기도 했었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송리식 토기는 미송리 어디입니까? 미송리 고조선 마을이라 그랬죠. 사실 북한의 마을이지만 고조선은 청동기 국가죠. 청동기 특징은 양옆에 손잡이가 있고요. 주둥이가 벌어져 있는 형태. 이것이 바로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고요. 그리고 붉은 점토, 붉은 간토기 이런 것들이 청동기 때 등장했었더라. 계속해서 무덤 형태 한번 살펴보시죠. 무덤. 이제 누가 등장을 했었습니까? 아까 전에 계급이 등장했었죠. 계급. 자, 그럼 무덤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구석기 때도 무덤이 있었어요. 흥수아이 무덤 있었잖아요. 근데 구석기 때 있었던 무덤은요. 무덤 형태를 공부할 만한 그 형태는 없어요. 왜?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군장의 무덤 정도 돼야지 우리가 공부할 만한 형태가 되는데 그 정도가 없었더라. 근데 이 청동기 때가 되면 계급사회 군장 국가가 등장하고 군장이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 군장의 무덤은 크게 웅장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무덤 형태가 바로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자,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45,000기에서 55,000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4만 기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한반도에.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한반도에서 청동기 때는 한반도가 가장 뛰어난 문명을 이루었었다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돌이 많았기 때문에 돌로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화강암지대여서요. 70% 이상의 산지인데 대부분의 산들이 화강암지 산입니다. 그래서 크고 단단한 돌이 많았기 때문에 돌로 무덤 만들어요. 자, 상식으로 하나 알아놓읍시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우리는 화강암지대입니다. 중국은 황허로 대표되는 흙지대예요. 흙지대.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나 탑을 뭐로 만드느냐? 돌로 만듭니다. 돌무덤, 석탑 나오면 우리 스타일이에요. 중국은요. 흙이 많아요. 흙무덤, 흙탑 만들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흙을 물에 개어가지고 뭉친 다음에 굳혀요. 그것이 뭡니까? 벽돌입니다. 벽돌. 그래서 중국은 벽돌무덤, 벽돌탑이 많이 제작됩니다. 우리는 돌탑, 돌무덤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벽돌무덤, 벽돌탑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나라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무덤은 돌로 만들었다.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등장했더라.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고인돌은요. 다리가 이렇게 긴 롱다리식. 이게 북방식이에요. 북방식. 북방식 혹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많이 있는 요거는 남방식 바둑판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고인돌. 누구의 무덤이다? 군장의 무덤이다. 돌널 무덤은 널은 나무판이에요. 얇고 평평한 나무판을 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얇고 평평한 돌판을 돌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다리가 긴 북방식 고인돌이고요. 그러면 여기 얇은 돌판 있죠? 돌판 깔고 돌판 세우고 돌판 덮는 이게 돌널무덤입니다. 그래서 강화, 화순 오타 하나 있네요. 필기노트에. 강화, 화순, 고창 이 지역이 고인돌 문화권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한 이 고인돌 무덤군이죠.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앞서서 벼농사가 시작돼서 계급이 발생돼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나요? 점심 드실 거죠? 그러면 쌀밥 드실 때 항상 생각하시죠? 아, 쌀, 벼농사, 청동기 이것 때문에 계급이 발생했구나. 계급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무덤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구나. 예술신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신앙 보시면요. 먼저 고래사냥 정도 할 정도면 요거는 청동기 정도 있어야 돼요. 기술이. 그 다음에 군장 정도 등장을 해야 내 밑으로 다 모여 해서 이제 고래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더라. 응? 울주반구대 암각화가 그것인데요. 여기에 고래사냥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고령의 양전동이라는 마을에 알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바위 그림이 있어요. 이 바위 그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러한 동심원이 그려져 있어요. 동심원. 동심원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보통 이거 어떨 때 이렇게 그립니까? 태양이죠. 태양. 태양은 왜 그리느냐? 농사를 기원했었다. 농사를 기원했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해 있다.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국가 고조선의 지도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군 그리고 왕검 이렇게 부릅니다. 당군 따로 왕검 따로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한테 이 명칭을 붙였습니까? 당군 왕검 이렇게 불렀었죠? 제가 아까 무당 할 때 당이 우리말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단군은 원래 당군이었다. 당군이 당골레라고 불렸었다. 그래서 이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왕검은요, 정치 지도자죠.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용어는 제사장 정치 지도자를 한 사람이 맡아봤었다.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었던 재정일치 사회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군 왕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청동기를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철기가 있는데 철기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철기. 철은요, 아까 청동기는 어땠어요? 귀하고 무른 금속이었죠? 이 철은요, 단언컨대 지구상에서 가장 공평한 광물이 철입니다. 그만큼 분포가 많아요. 그리고 이건 단단하죠? 그러니까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요.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농사 잘 짓는 마을이 있고 싸움 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마을이 농사 잘 짓는 마을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 이 정복 사업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부여, 옥저, 사만, 동해,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다 초기 철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복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었더라. 됐나요? 그 다음 주거에서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움집을 많이 짓고 있었고 그리고 초기 철기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있어요. 이 주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내용. 토기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 토기 보시면은 아까 저기 봤었던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있었죠. 여기서는 검은색 점토를 사용했었던 검은 간토기가 있었고요. 검은 간토기. 그리고 주둥이 부분에 띠를 한 바퀴 둘렀었던 덧띠 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덧띠 토기. 띠를 한번 둘렀었다. 그 다음 무덤 형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무덤이 등장하게 됐었느냐?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요. 아까 청동기 때는 돌로 만들었었죠? 여기서는 나무로도 만듭니다. 널무덤. 그 다음에 장독두개 연결해 놓은 독무덤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었더라. 그리고 철기 때 도구에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기의 예술신앙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철기 국가들에서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구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살펴보느냐? 우리나라에서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같은 중국 화폐가 사용됩니다. 이 중국 화폐가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발량전, 오수전, 명도전 같은 거. 명도전은 길고 빛나는 칼을 닮은 그 돈이고요. 이따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 주렁주렁 달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수전, 발량전도 이제 중국 한나라, 진나라에서 사용됐었던 그러한 화폐들입니다. 그 다음 자, 철기가 되면은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3G, 4G, 5G까지 나왔다고 해서 2G폰을 쓰지 않을까요? 아니요. 요즘 고3 학생들 중심으로 2G폰이 유행이랍니다. 왜냐?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계속 이 핸드폰, 인터넷만 하고 있으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2G폰으로 바꾼다. 왜? 전화는 써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철기 때도 청동기는 계속 씁니다. 이제는 완벽한 우리 스타일의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더라. 한반도에 독자적인 형태의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었었던 시기, 바로 철기입니다. 철기. 청동기, 철기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밑에 예술신앙 그리고 주거에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사시대가 언제라 그랬었죠? 청동기라 그랬습니까? 철기 때라 그랬습니까? 철기 때부터 역사시대라 그랬었죠. 그래서 창원 다호리에서 붓이 발견되었다. 붓이 발견된 것도 중국과 교류였었고, 그 다음 붓이 발견됐다는 것은 한자가 사용되었었다는 근거다. 그래서 요 시기부터 붓이 발견된, 창원 다호리에서 붓이 발견된 요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시대로 분류를 하더라. 철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시 중복이 됩니다. 앞에 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동기 때 암각한데요. 이 울주 반구대 암각하에 보면 이 고래잡이 사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 청동기는 지나야 된다. 청동기 이후다.
그 다음에 고령 양전동 알타 바위 그림을 보면 여기 동심원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을 상징한다고요. 농사와 관련이 있더라. 자, 청동기의 동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파를 닮았어요. 여기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 있습니다. 이거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 스타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청동기를 구분 짓는 것은 이거예요. 꼬다리입니다, 꼬다리.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탈부착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한반도 스타일.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안 만들었다고요. 되나요? 근데 어쨌거나 모양은 중국 악기를 닮아 있어요. 이게 청동기 때 비파형 동검입니다. 모양은 청동기를 저걸 닮아 있다. 근데 철기가 되면 모양마저도 우리 스타일로 만들었었다. 완벽한 한반도의 독자적 형태. 가늘 세자, 가늘고 아주 실용성이 강조되어 있는 세형 동검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 한번 살펴봅시다. 무늬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이게 청동기 때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잘한 무늬를 넣어놨었던 자잘한 무늬를 제가 세련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잘한 무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이런 자잘한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요것이 이제 철기 때 청동기예요. 요건 청동기 때 청동기, 이건 철기 때 청동기. 세련됐죠? 그 다음에 청동기를 어떻게 제작하냐면 이런 돌판에다가 색입니다. 그리고 청동을 끓여가지고 이게 쇳물을, 청동물을 이제 부어요. 그리고 굳힌 다음에 떼내면 그게 청동기가 됩니다. 이걸 만드는 판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이 거푸집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스타일대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구나. 이것도 철기대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명도전인데요. 칼 닮았죠? 칼. 빛나는 칼 모양의 돈. 여기 제가 허리춤에 차는 거예요. 이 5개만 차고 다녀도 어떻게 해요?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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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돈 많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국 화폐가 나왔었다는 것은 중국과 교역이고요.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 나왔었던 이 붓은요. 한자를 사용했다. 한자 사용했으면 중국과 교역했다는 거구나. 이 청동기 이게 중국과 교역했었다라는 근거들인데요. 요건 이제 철기입니다. 철기. 요 청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철기예요. 철기. 철기 때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토기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손잡이가 옆에 있고 주둥이가 벌어져 있는 형태. 이건 뭡니까? 미송리, 고조선의 특산품. 미송리 스타일의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 토기. 철기 때는요, 입구에다가 띠를 덧댄 덧띠 토기. 그 다음에 검은 간 토기. 우리 이거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까요? 청동기 때는 화력이 약해서 벌겋게 탔다가 철기 때는 화력이 강해져서 까매졌다. 이렇게 합시다. 붉은 간토기에서 검은 간토기입니다. 청동기 무덤은 돌로 만들었어요. 고인 돌과 돌 널무덤. 철기 무덤은요, 나무로 만드네요. 널무덤, 널빤지, 널무덤. 그리고 장독 2개 연결해 놓은 독무덤 형태가 등장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 그리고 철기까지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거 구석기, 신석기 구분하시고요. 청동기, 철기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